이거 영주권이 없으면은 돈 빌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아파트 매매로 보러 갈 때 영주권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오상 왜 빨리 안 땄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생활 20년 만에 영주권 받은 이야기라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일본에 2003년에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이제 간다고 2년 동안 이제 떠나 있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때 이후부터 이제 쭉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이 이제 2025년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20년간 제가 이제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20년 만에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좀 합니다. 일본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학교, 흔히 말하는 랭귀지 스쿨이죠. 일본어 학교부터 이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자를 바꿔가면서 일본에서 이제 뭡니까 체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일본 생활에 있어서 여러 비자를 바꾸면서 여러 애로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영주권을 받으면서도 애로사항이 있었고, 일본에 영주권 받으면 뭐가 좋아요? 뭐 안 좋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일본 생활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 혹은 일본은 저런 식으로 외국인을 관리하는구나 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영주권이 외국인이 이제 받을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체류 자격, 비자는 끝판왕이에요. 이 영주권이 일본 사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이제 일반 영주권이에요. 그리고 일본에 어떤 영주권이 있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일본 와보신 분이고 입국 심사할 때 외국인은 저쪽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일본인은 저쪽으로 가세요.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데 일본인을 심사하는데 똑같이 영주권자를 심사하는 이제 레인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 영주자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재외교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영주가 적혀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영주권 받으면 일본이랑 똑같이 입국 심사하는가 보다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비자 외국인이랑 똑같이 들어갑니다. 외국인 레인으로 갑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입국할 때 별로 도움되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저는 좀 그거 바뀌는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구나.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일본에 이제 이 비자가 종류가 진짜 많아요. 고급 전문직 비자, 뭐 취업 비자, 취업 비자도 뭐 종류가 어마무시하죠. 그 다음에 일반 비자, 그 다음에 뭐 특정 비자, 기업 비자, 외교 비자, 뭐 공용 비자 이래가지고 사람들마다 이제 목적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비자가 나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건 이제 유학생 기준 비자인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어떤 비자가 있었냐? 취학 비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취학 비자. 좀 간이적인 유학 비자. 약간 그런 느낌의 비자가 옛날에 있었어요. 이 비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랭귀지 스쿨, 일본어 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 취학 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기간이 길지도 않아요. 6개월? 길면 1년짜리.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때마다 갱신을 했어야 됐습니다. 참고로 이 취학 비자라는 게 일본에서 개념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아니 어차피 랭귀지 스쿨 학교나 뭐 다른 학교나 대학교나 거기서 그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지난 이제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이 해가지고 유학과 취학의 일본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0년 이후로 일본의 뭐 어학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유학 비자 받았을 거예요. 우선 좀 오래됐으니까 있잖아요. 지금 비자랑 달랐네? 그렇죠. 일본 왔을 때. 그렇죠. 레어죠, 이제. 기본으로 취약 비자는 일본에서도 좀 이제 빡시게 관리를 해요. 어떤 식으로 빡세게 관리를 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제 2000년대 초반, 엔화가 엄청 비쌌습니다. 그때까지 일본 경제 나쁘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일본에 와서 알바하면은 웬만한 대기업에 가는 월급이랑 거의 비싸게 받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존재를 했냐? 취약 비자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일본어 학교, 일본어를 배우러 왔습니다 이래놓고 학교에 오도 안 하고 오지도 않고 알바만 하러 돌아다니던 이제 친구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취약 비자 갖고 있었으면은 갱신할 때 엄청나게 요건을 까다롭게 봤습니다. 흔히 말하면 학교 출석률, 학교 성적 부터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꼬치꼬치 캐물어요. 너
학교 다니는 거 맞냐? 너 여기서 돈 벌어서 뭐 가는 거 아니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비자가 끊기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너 일만 하고 알바만 하고 갔네? 이래가지고 있잖아.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죠. 편의점 가보신 분들. 일본 사람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삑삑 이거 편의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걸 아예 싫어했던 거야. 일하지 마라. 일하는 자 필요 없다 이랬어요.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일본 왔을 때 그런 비자였고,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대학교를 들어가면 비자가 바뀌어요. 예, 이 유학 비자로 바뀝니다. 유학 비자도 엄청 까다로웠어요. 뭐가 까다롭냐? 대학교가 4년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가면 1년짜리를 줬어요. 그리고 1년짜리를 갱신하잖아. 또 1년짜리를 줬어요. 그러다 또 갱신하면은 이제 2년짜리를 주던지.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게 있나요? 정해진 게 없어요. 당시에.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비자를 갱신하러 갈 때도 학교 성적서, 그 다음에 뭐, 그때 때로 따라서 성적이 안 좋으면은 교수님 의견서, 이런 것도 떼어갔어요. 너 유학하러 온 거 맞아? 너 여기 일하러 온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정말로 엄청나게 빡세게 다뤘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가 이제 교도대학인데, 나는 일본도 좋은 대학이에요. 근데 이제 교도가, 대학교가 진짜 많아요. 전문학교도 진짜 많고. 교도의 인구의 10%가 학생이거든요. 근데 유학생도 정말 많은 동네다 보니까, 이 교도에는 입국관리국 가면 항상 줄이 길고, 그리고 항상 불친절해요. 일본인은 친절하다라는 개념을 이제 잊어버리게 하는 그 입국관리국인데, 교도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이건 뭐 어떤 대학이건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자기들이 봐가지고 어떤 일정 기준에 미달을 한다 이러면은 비자를 연장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 대학생 시절도 남아있다 보니까 일본에서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든 일이구나 라는 게 항상 이게 좀 박혀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야 그때 정말 일본 약간 잘 나갔구나. 잘 나가니까 외국인한테 이제 이렇게 하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지금 이미지랑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일하러 오세요. 제발 와주세요. 컴온 이러는데. 유학도 오세요죠. 그렇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참고로 이제 아까 말한 취약 비자라든지 유학 비자라든지 이런 비자를 갖고 있으면은 바로 일을 할 수 있냐? 일을 못 합니다. 이 비자 갖고 있다 해서 이제 일하다가 걸리면은 비자가 끊긴다든지 하는 불이익이 있어요. 일본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지금도 있는데 자격 외 활동 허가라는 게 필요합니다. 유학을 하면서도 알바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재류 자격 외에 다른 활동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그냥 그러면은 사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또 적어내야 돼. 아까 입국관리국에 적어내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 일을 해야 돼? 예를 들어 집에서 돈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학비를 제가 내고 싶습니다. 근데 이걸 열심히 일한다 적으면 이게 되나 안 돼요. 왜? 너무 일 많이 하고 싶어.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 임마 이거는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일하러 왔구나. 캔슬. 이걸 적당하게 어느 정도 집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고 저는 장학금도 받고 있고 그런데 좀 더 이제 여유적인 삶을 위해서 한두 시간 정도 알바를 하고 싶습니다. 요렇게 써야지 이게 통과가 됩니다. 이런 게 왜 있냐면 기본적으로 돈 벌어 갈까 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취약 비자랑 유학 비자 갖고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보증인입니다. 보증인. 이거 아마 지금도 일본에서 아마 이거 많이 요구하는 데 있을 건데 일본에서 뭐 하려 하고 하면은 이 신원 보증서, 보증인이 필요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학생이 보증인이 있을 리가 없잖아. 왜? 이 보증인은 누가 필요하냐면 일본인이 해줘야 되거든요. 일본에서 뭐 하려는데 일본인이 외국인 보증을 잘 해줄까요? 잘 안 해줍니다.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럼 이 보증인이 어떨 때 필요해요? 일단은 집을 구할 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증인이 누가 해주냐에 따라서 못 들어가거나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집을 구할 때 외국인 아예 안 받는다는 이제 집주인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부동산 가가지고 우리가 집을 구할 때 어느 집이 좋을지 월세 이런 거 보면서 구하잖아요. 근데 일단 부동산 하면 처음 한마디가 뭐냐면은 일단은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부동산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부동산은 저희는 외국인을 받지 않습니다. 트러블 생기니까. 그 왜냐라고 했을 때 이 외국인이 여러 가지 외국인이 있어요. 일본에는. 선량한 외국인이 있는 반면에 이제 다시는 일본이 안 들어올 거다 이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제 좀 개판을 치고 나가는 외국인도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있잖아. 뭐 보험료도 안 내고 뭐 세금도 안 내고 요금 통지서도 막 이제 체납을 해두고 집도 엉망으로 만들어두고 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외국인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집주인이 그냥 외국인은 받기 싫다. 안 받고 말지. 귀찮아. 이래가지고 그런 게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갔을 때도 이제 외국인입니다 이러면 이제 NG에 들어가는 것도 있어가지고 집을 구할 때 제한이 걸려요. 그러니까 일본인 제 이제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엔 전 못 들어갔습니다. 거기 학생 아파트인데 거기는 외국인 안 받는다 이래가지고 거기 일본 애들만 있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 못 들어간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많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뭔가 좀 대놓고 좀 차별해야 되나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군대 가느라 휴학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비자도 다시 받고 왜냐면 군대 가느라 휴학하면 비자가 끊기거든요. 그럼 이제 유학 비자도 리셋이 되기 때문에 또 1년짜리인가 그때도 받고 하면서 다시 이제 체류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취업을 할 때는 또 이제 비자가 바뀝니다. 대충 일본에서 이제 셀러리맨 하는 사람들은 비자가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비자냐면은 기술 입문 지식 국제 업무라는 비자가 있습니다. 기술자나 뭐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건데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법률, 경제학, 인문과학, 번역이나 통역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하는 셀러리맨들은 거의 다 기술 입문 지식 국제 업무 아마 이 비자를 갖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자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회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참고로 이건 이제 잡담인데 제가 이제 일본에 이제 처음에 있는 회사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회사도 아까 말한 그 보증인을 필요로 했어요. 회사 들어가는데. 예.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취미코랑 같이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인어른 그리고 취미코도 제 보증인. 그러니까 일본인 2명이 보증인이 돼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취업할 때도 보증인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건 회사마다 다릅니다. 제가 이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 그만두기 전에 비자를 바꿨죠.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로 바꿨어요. 일본인의 배우자. 왜? 이 사람이 일본인이잖아. 이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가 여러분 참고로 그 영주권 외에는 제일 최강의 비자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최강이에요. 생각해보니 우선 이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다음 회사 가기 전에 그 한두 달 정도 조금 쉬고 그런 기간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는 배우자 비자라서 가능했다. 가능합니다. 이 비자가 일본에서도 그 나름 이제 뭡니까 제약이 없는 비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뭐 유학이라든지 취학, 그 다음에 뭐 인문, 사회학 이런 비자는 일하는데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시간 제한이 걸린다든지 뭔가 제약을 주잖아요. 근데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는 그런 제약이 없어요. 회사를 그냥 때려치우고 옮긴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갱신할 때. 내가 일을 찾느라 이 기간 또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 그럼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자 연장을 막 해줍니다. 그 사람이랑 결혼 상태에 있는 한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도 좀 많이 악용이 돼요. 그 있잖아요. 국제결혼 이런 거를 이래가지고 일본인 아저씨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젊은 처자가 와가지고 아저씨랑 결혼하고 나서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일하면서 이제 버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 일본에서도 일본인 배우자 비자는 좀 빡세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 비자 내려갔을 때 어떤 거 요구했냐면은 연애 때 사진, 그 다음에 둘의 연애사를 기재해서 내야 돼요. 거기서 우리 다 기재지. 언제 만나가지고 어떻게 연애를 하고 이거는 어디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사진 이거 다 찍어가지고 제출해가지고 이제 내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위장 결혼이지 이런 말 들을까 봐. 재밌죠. 그러니까 유학 비자는 진짜 공부하러 왔어요. 그걸 그 주목하는 거고 취업 비자는 진짜 일하고 있어요. 제대로 일하고 있어요. 그거고 배우자 비자는 진짜 결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 회사 비자는 5년짜리 받았거든요. 5년짜리 받고 있다가 이제 이거 이제 저 이제 회사 그만둘 거니까 이걸로 바꿀게 이러니까 이 비자는 1년짜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예. 그리고 이게 1년, 3년, 5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 그러니까 일본인 배우자가 일본에 거주할 때는 제일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인 배우자 이 비자를 가지고 제가 이직을 막 하면서 제약 활동 없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이직 활동 할 때도 좋았죠. 이미 비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회사가 그런 거를 신청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일본인 배우자 비자로 최근까지 있었는데 이 비자가 이제 영주권에 비해서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 뭐가 있냐면은 주택론입니다. 주택론. 돈을 빌린다. 그렇죠. 돈 그럴 빌리기가 힘들어요. 이거 영주권이 없으면은 아무리 일본인 배우자 옆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예. 영주권 없어도 이제 뭡니까 주는 은행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의뢰 그런 데는 금리가 비싸요. 일본은 거의 제로 금리인데 그 금리보다 좀 더 비싼 금리를 내고 또 심사도 좀 까다롭거든요.
예,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있으면서 이제 집을 한번 이제 사볼까 해서 이제 박간의 오상이 해서 이제 영주권 없이 도전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좀 쓴물을 많이 맛봤죠. 오상 회사원 때도. 그렇죠. 당장 거기 가서 박간의 영상을 두둥. 보시면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은행 대출 심사 가서 들은 이야기 꼭 보세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아파트 매매로 보러 갈 때 있잖아요. 아, 오셨군요, 박삼. 그 현금으로 그렇죠. 그 다 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주택론입니다. 영주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패턴이에요. 예. 라고 진짜 그런 분위기가 돼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영주권을 따는 게 제일 낫거든요. 그러면 오상 왜 빨리 안 땄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영주권이 여러분 심사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예. 그거 매년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이게 일본의 이제 대리로만 행정서사에서 많이 내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이제 이 박간의 오상이 걸리는 게 있어요. 이미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소한 교통위반. 예, 사소한 교통위반. 근데 그 앞으로 영주권 생각하고 있는 분들 진짜 이걸 제일 조심해야 돼요. 일본은 정말로 함정이 많아요. 맞아. 예, 제가 홋카이도 와서도 이제 딱지를 뗀 적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숨어 있어요. 경찰이 딱지 떼려고. 뭐 속도 위반 이런 게 아니라 일시정지. 1, 2, 3 하고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무도 차가 없더라도. 그리고 있잖아요. 간판 잘 보이면 다 지키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 근데 잘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런 교차로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경찰도 알고 있으니까 숨어 있다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그런 게 있고, 예. 그리고 사실 하나 더 플러스 있는데 뭐냐면 수입. 유튜브가 이런 수입이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걸 냈으면은 그래도 좀 나아요. 회사를 안 다니고 이제 수입이 들쭉날쭉하는 이제 일을 하잖아요, 제가. 안정된 생활을 보낼 수 없다 판단, 그리고 평소부터 품행이 불량하다. 그러니까 이제 더블로 이제 얽히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받기가 힘들었지. 원래 저희가 서류 만들어서 지금까지 비자 다 했거든요. 아까 말한 결혼 서류부터. 근데 이거는 좀 있고, 우리 또 이제 전문가에게 가보자 이래가지고 그 행정 서사를 대리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 받고. 거기 가서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한 것부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막. 학생 때 연금 그거 학생 할인이라든지 연자라든지 그거 신청하면 그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렇죠. 학생 할인 있어요. 연금. 그거도 100% 냅니다라고 하는 게 이미지가 좋습니다. 잘 보려면은 그거 다시 다 내세요. 이런 말 하는 거야. 다 냈어요. 진짜로. 그래서 안 내도 되거든. 이직하는 동안에 그 기간에 연금 그렇죠. 할인 있습니다. 그거도 더 내. 내주세요. 낼 수 있는 거 다 내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냐면은 그때는 제가 예를 들어 일이 없어서 연금을 할인받았습니다. 오케이잖아. 지금은 아니잖아. 이 말이 된대요. 뭔가 입국관리국에서 태클 걸 수 있는 거는 없애버리래. 일본 사람이면 괜찮은데 외국 사람이니까 연주권 달 때는 이거는 다 내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 하냐면은 이제 아까 말했지만 유튜버잖아요. 불안정하다. 자영업이거든요. 대기업 사람 이러면은 예를 들어 그 회사에 뭐 얘가 정년까지 붙어 있는다든지 여러 가지 나오잖아. 그런 게. 근데 얘는 뭔가 불안정해 보이잖아.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데 유튜버입니다. 약간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몇 년 전에 그 상담 하러 간 적 있어요. 근데 그때는 있잖아. 안전적인 수익 그걸 증명해야 되니까 좀 더 몇 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 유튜버에서 먹고 살만해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진짜로 박간의 방송 초기 때 제가 수입이 없었어요. 저희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좀 더 이제 당신의 그 지속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글을 써서 내래요. 어떤 글? 영주권을 너무너무 받고 싶다는 고백의 글. 아까 말한 그 결혼 비자 받을 때 연애 그 글 냈잖아. 그럼 똑같이 이 영주권을 받게 된다면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 살고 싶다. 그 당신의 포부를 적어내야 된대.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모르다 감이 안 잡히잖아. 그러니까 예문을 보여줘요. 그럼 봤지? 제가 이 영주권을 받게 된다면 저는 지금까지 있던 이 사소한 교통위반 같은 건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고 일본의 법과 룰을 지키면서
뭡니까? 세금도 정말 뭐 할인 그런 거 없어요. 저는 풀 금액으로 다 낼 것이면서 이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주택 론을 주담대 대출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정말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세금도 꼬박꼬박 낼 것을 맹세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그걸 적어내래요. 그래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이제 담당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제 프로에게. 맡긴 지 반년이 지났어요. 반년 지나니까 연락이 와가지고 박상 통과됐습니다. 이래서 역시 제 말이 맞죠? 딱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느꼈지. 프로에게 맡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시고 차는 없다. 그러면 더 편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운전 안 하면 돼요. 그럼 딱지 끊길 일 없으니까.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각종 비자를 거쳐서 이제 영주권을 받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박간영호상에 이제 꿈에 그리던 뭡니까? 주담대가 이제 나오잖아요. 너무 늦었다. 예전에 이제 보러 갔던 집이 2배가 된 거야. 아파트 가격이 쌌을 때는 뭡니까? 주담대가 안 됐었고, 주담대가 받을 수 있으니까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죠. 뭡니까? 운이 없다는 거죠. 예, 타이밍이 좀 나빴다. 예. 뭐 영주권을 받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예,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박간영호상 입장으로는 기존 다른 거 없는데, 이 영주권 딱 받고 나니까 추미코가 딱 한마디 하더라. 아, 오상 이제 내가 필요 없네. 이런 말 했어요, 추미코가. 왜? 아까 말한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는 예를 들어 이혼하면은 비자가 날아가요. 맞아. 근데 영주권은 이혼해도 비자가 안 날아가요. 이제 따로따로거든. 그러니까 추미코가 내 영주권 받아야 되니까 추미코가 이제 나는 필요가 없네. 딱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거는 우리랑 관계가 없어.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이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를 추미코가 약간 어깨가 있잖아. 오상은 내 덕분에 유튜브도 할 수 있고 내 덕분에 이직을 할 수 있는 거야. 감사해.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 이제 뭡니까?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아니지. 맞지. 그래서 이제 영주권 딱 받고 이제 내가 필요 없네. 약간 그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제가 뭐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뭐 다른 일을 할 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뭡니까? 예, 주담대.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영주권 있냐 없냐, 그 차이가 갈리는 거기 때문에 뭐 귀화를 하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다른 외국인 비자는 이 모기지 주담대 말고는 거의 동일하게 돌아가다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입국할 때도 똑같이 외국인 레인으로 가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영주권자도. 예. 지금 앞으로 근데 아파트 하나 보러 가자. 있잖아요. 영주권 있습니다라고 그렇죠. 말하고 싶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돈을 빌릴 수는 있어요. 얼마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유일한 장점이 그게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직업의 자유가 생긴다는 것도 뭐 기존과 똑같이. 예. 예. 그리고 추미코의 제약이 사라졌다는 그 차이가 다른 거랑 좀 있다는 거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예, 영주권이 이게 막상 이게 따고 나면 별거 아닌데, 이게 없으면 엄청나게 아까 말한 주담대부터 이래가지고 약간 신경 쓰이는 게 좀 있어요. 예, 왜냐면은 이상하게 보거든.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왜 없어 이런 말 한단 말이야. 예. 제가 품행이 방정하지 못해서요. 제가 직업이 안정되지 못해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잠깐 하나 알려드리면은 있잖아요, 여러분.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 일본에 한 번이나 와보신 분들. 입국 심사할 때 안경 벗으세요, 사진 찍으세요, 삐롱삐롱, 삐롱삐롱, 지문 찍으세요. 이거 하시고 들어오시죠. 그리고 대신 출국할 때는 뭡니까? 한번 스캔만 딱 하고 바로 나가잖아요. 근데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들어올 때 똑같이 안경 벗고 지문 찍고, 저도 똑같이 합니다. 영주권자도. 똑같이 하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사람 있는 데 가야 돼요. 예, 거기 가서 도장 찍고 나가야 됩니다. 바로 이거 스캔해서 못 나갑니다. 자동 출입국 신청한다 하더라도 여권을 스캔을 해요. 삐롱삐롱. 그러면은 저기서 입국 관리국 직원이 달려옵니다. 달려와가지고 문 열어줘요. 들어오세요. 이래가지고 이거 자동 아니에요. 반자동. 예, 재입국은 반자동이라서 도장 찍어주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시간 오래 걸립니다. 참고로. 예. 그러니까 일본에 거주하고 있고 세금도 내고 있는데 그렇죠. 더 불편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출입국. 일본에 있는 일본인이랑 관광 온 사람들은 자동으로 나가는데, 일본에 거주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영주권을 따던 말던 한번 얼굴 보고 나가야 돼요. 입국 관리국 직원은 수동으로 나가야 됩니다. 가끔 추미코랑 일본에서 출국할 때 추미코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만 이제 추미코 줄이 너무 길다.
이래가지고 저는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유튜버를 하면서도 딸 수 있다. 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나름 그전에서는 만족합니다. 왜냐면 일본에서 워낙 유튜버에 대한 인식이 워낙 안 좋으니까 불안정한 직업이고 은행에서 뭐 영주권 이전에도 직업 때문에 정말로 많은 말을 들었거든요. 유튜버 그거 괜찮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말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영주권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비하면은 이 유튜버라는 직업을 바라보는 일본의 이런 시선도 조금 나아진 게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